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로 저런 많이 가냐면 호주로 많이 가는데, 호주가 최저임금이 일본의 한 두세 배, 많은 한 네 배도 된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국어는 또 좀 배우기가 쉬워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이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국이 더 높으니까 한국으로 올려오려는 거예요. 2024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한국으로 집계되었다는데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해서 일본으로 많이들 눈을 돌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패기도 있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기업들에서 한국의 젊은이 인재들을 상당히 선호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일본의 엔화도 뭐 완전히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 봉급은 거의 오르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오면은 이건 뭐 옛날에 동남아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와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접고 한국으로 리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뭔가를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취직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일본으로 돈 벌러 갔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국이 더 높으니까 한국으로 올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기업 문화가요, 상당히 아주 우리로 치면 이지메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악덕 기업 같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기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게 일본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회가 이지메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더더욱이나 일본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지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뭐 크게 벌지 못하면서 작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능력이 있으면은 뭐 봉급도 한국의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 문화도 일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의 그 꼬장꼬장한 기업 문화, 아주 빡빡한 그 기업 문화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온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로 저런 많이 가냐면은 아무래도 호주로 많이 가요. 호주가 어쨌든 달러를 쓰기도 하고 거기가 최저임금이 일본의 한 두세 배, 많은 한 네 배도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호주에서 벌어서 일본 오면은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또 넉넉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역시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본 문화하고 많이 다르고 그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다르죠.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또 좀 배우기가 쉬워요, 영어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을 엄청 또 많이들 한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젊은이들은 한국이 외국어로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취직한다든가 한국에서 뭔가를 경제활동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기본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야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본의 20, 30대에게 한국인이 인기가 많은가요? 사실이죠. 뭐 그거는 이제 결국 뭐냐, K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하죠. K-팝, K 드라마, 거기다가 요즘은 K 뷰티. 옛날에는 뭐 일본 화장품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뭐 한국의 K푸드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뭐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일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일본말로 아꼬가레, 동경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역사적인 연유로 미워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살고 싶다. 왜냐? 일본이 워낙 팍팍하니까 지금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여행 겸 왔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직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또 한국 남자들 인기가 또 많다니까 와서 한국 남자하고 잘 되면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인기가 뭐 K 문화, 거기에다가 한글에 대한 매력 같은 것까지도 느끼면서, 그게 왜 한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냐 하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뭘 하잖아요. 한국은 한글로 가지고 핸드폰 할 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한자가 있잖아요. 변환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발음에 따라 가지고는 한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장음, 단음, 이 타음과 경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거 외국인들은 아예 접근 자체도 못합니다. 내같이 지금 그렇게 오래 일본에 살았고 일본어 지금 뭐 컴퓨터에는 전혀 문제없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핸드폰에서 일본어 거의 사용 안 해요.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글을 지금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핸드폰과 이 디지털과 관련돼 가지고 한글은 이게 엄청나게 조합이 좋아요. 쉽잖아요. 바로바로 변환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특히 젊은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 K-팝이나 K-드라마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한글을 저렇게 배운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엄청난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일본인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국립묘지는 종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한국의 국립묘지는. 근데 일본의 야스쿠니는 종교하고 신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천황이 옛날에 신이었고, 그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성스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맥락인 거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서 천국 같은 데 간다, 뭐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황군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천황을 위해서 죽은 거죠. 명목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투 끝나고 나서 도쿄 재판 거치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전범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A급 전범들을 어떻게 할 거냐. A급 전범을 거기다가 합살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A급 전범 합살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스쿠니 신사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A급 전범 거기 합사하는 바람에 거기 가는 건 A급 전범을 기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라, 특히 중국이 그래요. 그 당시 연합군은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을 센텐스를 때릴 때에 거기에 원고 측에 앉아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연합군이었단 말이죠. 그때 한국은 원고 측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측에 앉아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의 총동원령이 해가지고 징병도 되고 해서 일본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연유가 있으니까 한국은 도쿄 재판에서 오히려 피고인 측에 앉아가지고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야스쿠니 진자는 연합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A급 전범에 합사되는 거, 거기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묘한 거예요. 한국이 거기에 지금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왜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대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있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처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왜? 연합군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한국인들 너희들은 그 당시에 피고인 측에 앉아 있었다고. 근데
무슨 너희들이 원고들이 하는 그런 언사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야스고니 진자라는 게 성격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것에 플러스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조국을 위해서 흔쾌히 목숨을 바쳤던 그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립묘지, 미국의 웰링턴 국립묘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 다음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연합국 측에 특히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도 비판하죠.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거기 한번 갔다가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 아주 불효령을 내렸죠. 엄청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두 번 다시 아베 총리가 진짜 참배를 못했죠. 그만큼 이제 그 참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심한 거죠. 연합국 측 입장에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야스고니 진자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립묘지와 같은 성격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요소가 두 가지가 이제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 헌법에는 정경 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헌법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야스고니 진자가 이제 묘한데, 그런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쟁에 가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영웅시 돼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두고두고 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시설이 야스고니 진자밖에 없는 거야. 그 이걸 이제 만약에 야스고니 진자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은 다음에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보수 우익 쪽에서는 그래서 야스고니 진자는 반드시 정치가들은 참배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